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 고등학교 선택과 학습 전략의 본질, 이걸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남들이 좋다는 학교 말고요. 여러분에게 정말 맞는 학교, 그걸 찾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때요. 겉으로 보이는 것, 소문 이런 거 말고 학교의 진짜 구조, 데이터, 그리고 좀 현실적인 면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핵심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나는 앞으로 3년 동안 무엇을 또 어떤 속도와 방식으로 배우면서 성장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오늘 저희 여정의 핵심입니다. 이 답이 결국 학교 유형 선택, 과목 선택, 그리고 대입 전략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자, 그럼 한번 같이 찾아가 볼까요? 네, 그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이 큰 그림, 변화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2022 개정 교육과정,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학생이 직접 자기 진로나 적성에 맞춰서 과목을 고르고 그 학점을 다 채워야 졸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학교만 다니는 걸로는 안 되고 과목마다 요구하는 그 성취 기준을 넘어야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출석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목 선택의 폭, 시간표 짜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또 평가는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는지 이런 게 과거보다 훨씬 중요해졌어요. 이 구조를 알면 학교를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네, 바로 그 달라진 관점으로 오늘 다양한 고등학교 유형별 특징, 또 거기에 맞는 학습 전략, 이걸 탐색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맞는 답을 찾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가장 많은 학생들이 가는 일반고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통 학종, 학생부 종합전형에 무조건 유리할 거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자료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요. 네, 그게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자료를 보면 일반고의 구조적인 강점은 오히려 학생부 교과 전형에 더 잘 맞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이 비슷한 환경에서 같은 교과서로 공부하고 같은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 관리가 상대적으로 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여기에다가 마른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것만 딱 충족하면 교과 전형에서 합격 가능성이 꽤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고의 핵심 전략은 내신 상위권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 만드는 루틴 만들기, 이 두 가지를 꾸준히 관리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가지, 내신이랑 수능 최저,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그냥 좋아하는 과목만 열심히 하는 걸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과목 선택부터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라고 조언합니다.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과목, 이게 아니라 자신의 학습 성향, 또 목표하는 대입 전형, 이런 걸 다 따져봐서 과목 조합을 설계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문과 성향 학생이라면 국어, 영어는 매주 학습 루틴을 딱 고정하고, 사회탐구는 한 과목은 깊게 파고 다른 하나는 좀 넓게 공부하는 식으로요. 이과 성향이라면 수학은 개념 잡고 기출 풀고 서술형 연습하는 걸 주 단위로 계속 반복하고, 과학탐구는 과목별 난이도를 좀 봐서 조합해서 학습 부담을 나누는 거죠. 아하. 그리고 수행평가, 이건 진짜 미리 준비하는 게 핵심이에요. 발표는 주제, 구조, 근거, 예시, 결론, 이 5단계 템플릿을 활용하고 실험 보고서는 사진, 도표, 참고 문헌, 이걸 항상 넣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계획성이 중요합니다. 계획성과 꾸준함, 일반고 전략의 핵심으로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다음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과학고랑 영재고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가 의대 가기 쉬운 학교다 이런 인식이 꽤 강한데 자료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하네요. 네, 그 점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학과들의 진짜 목표는요, 공학이나 자연과학 분야의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커리큘럼 자체가 수학, 과학을 일반고보다 훨씬 빠르고 깊게 다룹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이게 거의 일상이에요. 물론 이걸 통해서 얻는 강점은 분명 있죠. 문제를 좀 구조적으로 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가설 세우고 실험으로 검증하는 능력, 이런 걸 키울 수 있어요. 과학적 사고력 같은 거군요. 그쵸.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대학 가서 연구할 때 정말 큰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좀 명확해 보여요. 내신 경쟁이 엄청 치열하고 또 수능이나 논술 준비할 시간을 따로 내기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학교가 추구하는 방향이랑 학생 본인의 관심사가 딱 맞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의대 가는 게 최우선 목표다. 그러면 과학고나 영재고가 꼭 최고의 길은 아닐 수 있어요. 다른 길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막 실험실에서 밤새 연구하고 어려운 과학 문제 푸는 것 자체를 즐긴다.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무대는 없겠죠. 정말 냉정하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진짜 뭘 배우고 싶은 건지. 이게 날개가 될 수도 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겠네요. 다음은 외고랑 국제고입니다. 여기는 키워드가 언어, 그리고 세계, 뭐 이 정도가 될까요? 정확합니다. 외고 국제고는 커리큘럼을 보면 읽기, 쓰기, 말하기, 토론활동 비중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아요. 특정 외국어 심화학습은 기본이고요. 국제 이슈, 지역학, 인문사회 분야 탐구 이런 게 학습의 중심이 되죠. 그래서 졸업 후에 인문, 사회, 경영, 국제 관련 계열로 진학할 때 아무래도 강점을 가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수학이나 과학 심화 학습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낮겠네요? 만약에 공대나 의대를 목표로 한다면 따로 보충 학습 계획이 꼭 필요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나는 언어를 통해서 생각하고 글로 내 생각을 표현하고 설득하고 또 토론을 통해 성장하는 이 과정 자체를 즐기는가? 만약 그렇다면 외고나 국제고는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굳이 내 성향이랑 안 맞는데 억지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지 정해진 길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니까요. 길을 선택하는 것이지 길에 맞추는 게 아니다. 아, 이거 중요한 관점이네요. 자, 이번에는 자사고,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사고의 본질은 학업 자율성이랑 심어 학습 생태계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던데요. 네, 자사고는 일반고보다 교육과정 짜는데 자율성이 높아요. 그래서 선택 과목 폭이 넓고 좀 어려운 심어학습 기회도 많죠. 그리고 아무래도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받으면서 확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뭐랄까, 학습 밀도가 높다고 할까요? 학습 밀도가 높다. 하지만 그만큼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겠죠. 내신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는 거. 자료에서도 같은 등급이라도 실제 점수 차이가 클 수 있어서 등급 숫자만 보면 착각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요. 네, 그래서 자사고를 생각한다면 좀 초기부터 내신 관리랑 정시 준비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는 이중화 전략, 이걸 염두에 둬야 한다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이중화 전략이요? 네, 수시 하나만 보고 가기에는 내신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또 정시만 보고 가기에는 학교 활동이 아까울 수 있으니까요. 양쪽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대비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국어는 비문학 독해 속도랑 정확도를 꾸준히 점검하고 영어는 구문, 어휘, 지문 구조 분석 능력을 따로 훈련하고요. 수학은 개념, 유형, 기출, 심화 단계를 월 단위로 계속 돌리고 과학 탐구는 한 과목은 깊게 파고 다른 하나는 안정적으로 점수 확보하는 전략을 세우는 식입니다. 아, 그러니까 수시든 정시든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실력을 계속 유지하는 게 목표군요. 그렇죠. 수능 경쟁력까지 같이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 맞는 자사고를 고르려면 뭘 확인해야 할까요? 학교 홍보 자료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료에서는 한 5가지 정도를 실제 데이터로 꼭 확인하라고 합니다. 첫째, 수학이나 과학 같은 주요 과목에서 심화 과목이나 전문 교과가 얼마나 다양하게 그리고 실제로 개설돼서 운영되는지. 둘째,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시간표 구성이 얼마나 유연한지. 셋째, 혹시 다른 학교랑 같이 하는 공동교육 과정이나 온라인 강의 같은 걸 활용할 기회가 있는지. 넷째, 학교 시험 방식, 그러니까 지필, 수행 비율이나 서술형 비중 같은 거요. 이게 어떻게 되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마지막 5째는 학생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좀 주기적으로 잘 해주는지. 이 5가지는 학교 홈페이지에 보통 공시되어 있는 교육과정 편성표나 학교 운영 지침 같은 걸 직접 찾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냥 소문 말고요. 음은 직업 교육 중심인 특성화고랑 마이스터고입니다. 이 둘이 좀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 결이 다르다고요? 네, 맞아요. 결이 조금 다릅니다. 특성화고는 보통 IT, 디자인, 조리, 미디어, 항공 서비스 등등 비교적 넓은 전공 분야를 다뤄요.
그리고 교과 수업이랑 실습 수업이 좀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요. 졸업하고 나서 관련 분야 대학에 진학할 때 특별 전형 같은 걸 활용하기가 조금 더 유연한 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마이스터고는 특정 산업 분야의 수요에 훨씬 더 밀착되어 있어요. 뭐 반도체, 자동차, 항공, 에너지 이런 식으로요. 기업이랑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현장 실습, 취업 연계 프로그램 이런 게 학사 운영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 해당 분야로 바로 취업하는 연계성이 특성화고보다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아, 졸업 후 진로에서 취업이냐, 진학이냐, 이 강조점에 좀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럼 어떤 학생들한테 이런 학교들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이론 배우는 것보다 손으로 직접 뭔가 만들고 결과물을 딱 내는 걸 좋아하나? 아니면 팀으로 같이 뭔가 긴 호흡으로 프로젝트 하는 게 즐거운가? 또 졸업하고 바로 현장 경험 쌓으면서 경력을 시작하고 싶은가? 아니면 대학 가서 이론을 좀 더 깊게 배우고 싶은가?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현장에서 내 안전과 권리를 내가 스스로 지킬 준비는 되어 있나? 만약 이런 질문들에 예라는 답이 많다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가 정말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준비, 그것도 중요하군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혹시 취업을 먼저 선택하더라도 배움의 길은 계속 열려 있다는 거죠. 자료에서도 학점은행제나 야간 주말학위 과정, 온라인 강좌 같은 다양한 길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떤 길로 가느냐보다 어떤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느냐 하는 거겠죠? 그렇죠. 방향이 중요하죠. 자, 이제 고교학점제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형의 학교를 생각하시든 공통적으로 꼭 확인해야 할 최신 포인트 5를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학교의 실제 교육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첫째, 실제 개설 과목 편성표입니다. 특히 2, 3학년 때 내 진로랑 관련해서 어떤 선택 과목들, 일반, 진로, 융합, 이 진짜로 열리는지 이수 단위나 학점 배분은 어떤지 꼭 확인해야 해요. 그냥 목록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시간표랑 같이 봐야겠네요. 그렇죠. 둘째는 평가 방식입니다. 어떤 과목이 성취도랑 석차가 같이 나오는 상대평가고 어떤 게 절대평가인지, 또 서술형이나 수행평가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이걸 알아야 내신 전략을 세울 수 있거든요. 셋째,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입니다. 혹시 내가 어떤 과목에서 기준 미달이면 학교에서 어떤 보충 프로그램 같은 걸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지, 학습 안전망이 있는지 봐야 하고요. 넷째, 공동교육과정 참여 가능성. 우리 학교에 없는 과목을 다른 학교나 온라인으로 들을 기회가 있는지, 있다면 내 시간표에 진짜 넣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마지막 다섯째, 시간표 유연성입니다. 듣고 싶은 과목들이 시간이 안 겹치게 잘 짜여 있는지, 소인수 분반은 얼마나 되는지, 뭐 연강이나 블록 수업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걸 봐야 합니다. 와, 정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게 많네요. 예전처럼 그냥 방과 후 프로그램 몇 개 있다, 교내 대회 많다, 이런 걸로는 이제 학교 경쟁력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제는 과목, 평가, 이수, 유연성, 이게 핵심인 시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학교 선택이 대입 전형과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도 좀 짚어주시죠. 네, 각 전형별로 간단히 볼게요.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씀드린 대로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 기준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내신 관리가 비교적 안정적인 일반고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수능 준비를 같이 해나가는 게 유리할 수 있죠. 내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수능 최저의 바닥을 다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스토리의 힘이 중요해요. 활동 개수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활동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고 그 과정에서 내가 뭘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걸 보여줘야 해요. 아, 그냥 나열이 아니라 연결과 성찰. 그렇죠. 자신의 탐구 과정을 왜 시작했지, 뭘 질문했지, 어떻게 검증했지, 뭘 배웠지, 그래서 다음엔 뭘 바꿨지, 이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독서 활동도 그냥 감상문이 아니라 주된 주장, 근거, 예상 반론, 적용점 이렇게 구조화하는 게 좋고요. 면접도 외운 거 줄줄 읽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고 모르는 건 솔직하게 인정하되 어떻게 접근할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고라고 무조건 불리한 것도 아니고 결국 학생이 어떻게 설계하고 실행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네, 학생의 설계와 실행이 중요하군요. 마지막으로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은 사실 치력이랑 꾸준한 루틴이 핵심입니다. 장기 레이스거든요.
2학년 때부터는 월간 학습 루틴을 만들어서 꾸준히 실천해야 하고요. 국어는 지문 구조 파악, 영어는 문장 구조랑 어휘 문구 학습, 수학은 내가 왜 틀리는지, 개념 부족, 계산 실수, 조건 누락, 시간 부족, 이걸 분류하는 연습이 중요해요. 3학년 때는 약한 과목 점수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잘하는 과목은 실수 줄이는 전략으로 바꿔야 하고요. 그리고 수면, 식사, 운동 같은 생활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네, 수능은 정말 체력전이라는 말 많이 하죠. 이제 학교 선택할 때 정말 현실적인 부분들, 이것도 꼭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학교가 좋아도 다니기 너무 힘들면 안 되니까요. 당연하죠. 자료에서도 몇 가지 현실적인 고려사항을 강조하는데요. 첫째, 통학 시간. 왕복 90분, 그러니까 1시간 반 넘어가면 진짜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지치기 쉬워요. 둘째, 학비. 특히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아니면 기숙사 있는 학교는 비용이 꽤 들 수 있잖아요. 장학금 제도랑 같이 꼭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또 학습 동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셋째, 학교 분위기. 이건 사실 홍보 책자나 설명회 가서는 잘 알기 어려워요. 오히려 쉬는 시간에 복도 지나다니는 학생들 표정이라든지 방과 후의 학교 주변 모습, 아니면 교무실 앞 게시판에 붙어있는 안내문 같은 거, 이런 사소해 보이는 데서 학교의 진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 디테일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강조했지만 시간표 중복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듣고 싶은 과목들이 실제로 내 시간표 안에서 겹치지 않고 다 들을 수 있는지 학교에서 주는 실제 편성표, 이걸로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 낭패 볼 수 있어요. 네, 시간표 확인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자녀와 함께 고민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조언도 있었어요. 대화할 때 질문 방식을 좀 바꾸는 것만으로도 선택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어디 갈래? 이렇게 결과만 묻는 대신에 어떤 공부 방식이 너를 좀 즐겁게 하니? 이렇게 과정을 물어보는 거죠. 수학 어렵지? 이게 아니라 수학 어디가 정확히 막히니? 개념이야? 계산? 아니면 시간이 부족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같이 찾아봐 주는 거예요. 또 성적이 떨어졌을 때 성적 왜 이래? 이게 아니라 다음 시험까지 무엇을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같이 해결책을 고민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 그런 대화 방식이군요. 결과보다는 과정에, 또 비난보다는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대화. 이게 자녀가 스스로 방향을 찾게 돕고 결국 좋은 학습 루틴으로 이어져서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 중요해요. 네, 의미 있는 소통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성향에는 어떤 유형이 좀 더 맞을지 간단하게 자가 점검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일반고입니다. 내신 상위권 유지에 좀 자신이 있다.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 준비하는 루틴을 꾸준히 할 수 있다. 또 과목 선택에 큰 제약은 없는 편이다. 이 중에 2개 이상이 예라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자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심화학습을 하면서 성장하고 싶다. 내신이랑 정시 이중 준비를 감당할 정신력이 있다. 빠른 학습 속도가 나에게 좀 맞는 것 같다. 이것도 2개 이상 예라면 고려해 볼 만합니다. 세 번째, 과학고, 영재고. 공학이나 자연과학 깊이 파는 걸 즐긴다. 연구나 실험의 긴 과정을 즐길 수 있다. 의대 진학보다는 과학적인 질문 자체에 더 끌린다. 이건 3가지 다 해당하면 좋겠죠? 네 번째, 외고 국제고. 언어를 통해 생각하고 글로 설득하고 토론으로 성장하는 걸 좋아한다. 국제 이슈나 다양한 문화에 호기심이 많다. 이렇다면 적합합니다. 마지막,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손으로 뭔가 만들고 현장에서 배우고 팀으로 협력하는 걸 즐긴다. 졸업 후에 바로 경력을 쌓고 싶다. 이렇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간단한 점검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실제로 행동하는 겁니다. 자료에서 3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하는데요. 첫째, 관심 있는 학교 한 2-3곳 정해서요. 실제 교육과정 편성표랑 평가 안내 자료 같은 걸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개설 과목, 이수 단위, 평가 방식, 수행평가 비중 같은 숫자를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둘째, 자신의 공부 성향을 딱 3단어로 한번 요약해 보세요. 예를 들면 탐구형, 루틴형, 도전형 이런 식으로요. 이 단어들이 학교 선택에 중요한 나침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셋째,
앞으로 딱 30일 동안 실천할 자신만의 학습 루틴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딱 붙여놓고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체크해 보세요. 빈칸이 줄어들수록 자신감은 점점 커질 겁니다. 네. 비교하고 요약하고 실천하기 이 세 가지 행동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학교 유형별로 한 줄씩 다시 정리해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일반고는 교과 전형과 수능 최저 기준의 조합으로 기회를 만듭니다. 과학고 영재고는 의대 지름길이 아니라 과학공학 분야의 고속도로입니다. 외고 국제고는 언어 능력과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무대입니다. 자사고는 심화학습 생태계와 정시 준비를 병행하는 플랫폼입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는 현장 실무 역량을 기르는 진짜 학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학교는 그냥 무대일 뿐이고 주인공은 바로 학생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무대를 어떻게 빛나게 만들지는 결국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들에 달려 있어요. 네, 여러분의 다음 3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두렵지 않기를, 또 오늘의 꾸준한 노력이 내일의 실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는 길을 열어줄 뿐이고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교 선택을 넘어서 앞으로의 3년 동안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그 질문이 학교 유형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만의 진짜 나침반이 될 겁니다.